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해외 순방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조문 취소, 한일 정상 약식 회담과 한미 간 48초 짧은 만남, 그리고 비속어 논란까지 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 논란 속에 민생은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요. 이 혼란한 정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광주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낸 송기석 전 국회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좀 외교 능력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 해외 순방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뭐 제 77자 유엔 총회에서의 연설은 무난했다고 봅니다. 뭐 자유와 연대, 국제 사회라든가 세계 시민들이 이렇게 자유를 위협받을 때는 서로 협력해서 극복을 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국제사회의 연대 적극 역할, 노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무난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게 한일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일단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사실 15일 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너무 김칫국물부터 너무 마셨다 그럴까?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확정돼 있다. 일본이 그러면 동의했냐 그랬더니 흔쾌히 동의했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람에 네, 통상 정상회담은 양국이 동시에 발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상당히 그때부터 너무 우리 기대를 커 가지고 이제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기본적으로 한일 정상 같은 경우는 2018년이죠. 우리 그 전범 기업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징용 이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인정하는 판결 이후로 계속 악화 일로에 있었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로 이어져서 경제 제재까지 이어졌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찌 됐건 이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건 뭐 2년 9개월 만에 양국 정상이 비록 30분이라 하더라도 머리를 맞대고 향후 해결에 노력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 단초는 제공한 것이어서 일단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어 기시다 총리 행사장에 우리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거라든가 우리 한국 언론인은 처음부터 다 참여 자체가 배제돼 있다든가 그 회담장 보면은 뭐 테이블도 없지 심지어 양국 국기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느 국민이 이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골종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 추후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 환담 수준이죠. 네. 미국의 이제 인플레 감축법 이런 문제 그리고 우리 엔화 강세 이런 문제 그리고 특히 이제 확 대북 핵 관련돼서 확장 억제 이런 문제 그래서 우리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좀 많은 시간 좀 할애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기대했을 겁니다. 네. 물론 미국의 뭐 7개 기업들이 11억 5천만 불 우리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부족했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뭐 사실 뭐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이제 비속어를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이제 논란이 굉장히 거센데요. 일단 윤 대통령이 오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재정 확대 회의 관련돼서 참여하면서 행사 사실 그 행사 자체도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방미에 예정돼 있지 않는 행사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급히 예정했다가 또 연기했다가 이루어진 행사였는데 네. 그 행사 참석하고 나오면서 종료 후에 그때 한 발언이 이렇게 영상에 또 녹음되면서 이제 그게 비속어 논란이 됐죠. 비속어 논란으로 지금 국내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로부터 15시간 이후에 김은혜 홍보수석이 해명을 했는데 그게 바이든이 아니다. 뭐 날리면 이런 표현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미국 국회가 아니고 뭐 대한민국 국회가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그 해명도 사실 심각한 문제였고 통상의 경우 귀국편 항공기 내에서라든가 아니면 달리 입장 표명이 있을 걸로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오늘 뭐 출근길 문답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과 좀 다르다는 결론은 뭐냐면 그게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좀 이게 사실과 달리 좀
한미 동맹 관계를 훼손되는 그렇게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단 말입니다. 네. 결국 이 말은 앞으로 정면 대응, 그러니까 강공법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속어 논란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까지 더 확인해서 우리는 나는 그런 바가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과연 그게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비속어 논란 이게 더 그냥 미궁에 더 논란 속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이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중에 진상을 좀 더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야당과 언론을 좀 겨냥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MBC에서 최초 보도를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정언 유착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권과 언론 사이에 그렇게 유착된 거다. 이제 그 근거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9시 30분경 이제 비속어 논란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MBC가 공식적으로 업로드된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사적으로 먼저 알려준 거 아니냐는 건데요. 오늘 MBC 반박에서 보듯이 이미 기자들 사이에서는 7시 반, 8시 무렵에 다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네. 또 영상 자체도 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공격이 과연 먹힐까라는 뭐 의문도 들고 더더군다나 MBC에 대해서는 뭐 사실 왜곡해서 뭐 그렇게 보도했다라고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뭐 그 당 소속 이종배 시의원 이 부분은 뭐 사실 그 이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까지 했는데요. 아무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논란을 오히려 더 확대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이제 논란을 확대하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일각에서는 그럼 빠르게 그냥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동맹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취지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쉽지는 않겠는데요? 아니죠. 미국의 이미 NSC에서도 한미 동맹 아무 이상 없다. 그리고 사적 발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했습니다. 다만 IRA 관련돼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약간의 왜냐하면 거기 다시 우리 현대자동차라든가 우리 기업 피해가 없게 하려면 법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약간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런 그 소모적 비생산적인 논란들은 조기 종결해야죠. 네. 네, 먼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이 대응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법적 분쟁이 이번 주에 또 큰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내일 모레죠. 예, 정진석 비대위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정진석 비대위 출범 관련돼서 정부위원회 의결 관련돼서 효력 정지,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나머지 8분 비대위원에 대한 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국민의힘은 2차 이 정진석 비대위가 아마 그 다시 또 와야 되느냐 그런 갈림길에 놓인 것 같습니다. 주호영 전 1차 비대위 출범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비대위로 전환할 당시에 국민의힘 당에서는 비대위원이 5분이 아직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것은 이것은 그 당원 민주주의, 헌법이라든가 뭐 정당법 위배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8월 26일 날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을 수용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비대위원까지 다 이제 사퇴한 상황에서 그리고 상임 전국위에서 현재의 국민의힘당 상황이 이것은 비상 상황이다. 이제 유권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의결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법원에까지 가게 해서 이렇게 뭐 사법까지 이렇게 정쟁에 이렇게 휘말리게 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같은 날 국민의힘 당 윤리위원회도 열리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중징계를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국한 날 지난 18일 사실 예정이 없던 국민의힘 그 윤리위가 개최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를 절차를 개시하겠다 했죠. 네. 뭐 양두구육 발언, 뭐 신군부 발언, 개구리 발언 이런 것들인데 원래 28일은 윤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거기는 김성원 의원의 수해 현장에서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권은희 의원의 당시 이
경찰청 출범 네. 관련돼서 부적절한 말 이런 거에 대한 징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여기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를 거기에서 징계에 포함시켜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 징계한다면 더 있겠습니까? 탈당 권유 아니면 제명인데 제명. 탈당 권유도 역시 10일 후면 제명 효과가 이제 발생하는 네. 거니까요. 예, 그런 절차로 예상될 거고 그러면 또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징계에 대해서 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사태의 본질은 이준석 대표에게 그 당권을 다시 그 넘어가게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 이른바 윤핵관들이 반드시 당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 문제가 그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건 역시 국민의힘당 내에서 정치가 그냥 실종된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이라도 주호영 원내대표라도 이준석 전 대표와 협의해서 서로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의견입니다. 네, 뭐 정치적으로 좀 굵직한 사안들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또 다음 달에는 국정감사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서 국민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동안 관례에 의하면 통상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할 때는 사실 여야 간사가 합의에 의해서 채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아마 교육위원회였죠. 김건희 여사의 그 논문 뭐 이런저런 문제, 이 문제 관련돼서 그냥 표결로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안건을 갑자기 상정하고 그에 대해서 이게 국민의힘당에서는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요. 어, 실제로 국방위에서는 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탈북어민 뭐 강제 북송 사건 이거에 대한 증인으로 또 이제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결국 뭐 기싸움 이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그럼 두 분이 증인으로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 자체가 없고요. 왜냐하면 그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전 여사에 대해서도 이미 특검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협상으로 해결해야죠. 거기 나와서 설령 채택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출석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번 국감에서 자꾸 민생은 뭐 딴전이고 이런 형태의 정치 공방 위주의 증인으로 신청으로 간다는 것. 또 전에도 이제 계속 문제가 됐지만 뭐 기업인들을 꼭 출석하게 해서 하는 그런 국감은 정말 되어야 할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국감 전에도 이러는데 국감이 막상 시작하고 나면은 역시나 정쟁을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 허위사실 유포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벌써 좀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비속어 논란으로 이제 여야가 또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국감이라는 게 지난 1년 동안 국가 정책에 제대로 집행돼 있는가, 예산 제대로 사용돼 이런 것을 지적해서 더 개선해 나가는 건데요. 이게 거의 더 이제 일만의 기대도 요원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해외 순방하고 오면 여야 대표들이 좀 만나서 다시 협치 이게 조금이라도 좀 복원될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말 비속어 논란 때문에 여야가 다시 더 멀어진 것 같고 여야 대표가 다시 언제쯤 또 마주 앉을 수 있을지 참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좀 민생을 위한 정치를 좀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송기석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권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